홍구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책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그를 죽이기 위해 백방으로 모의하였다. 네, 지난 시간에 정우겸이 심상훈을 찾아가서 정조의 측근들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라고 사주를 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의 일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흉도들이 심상훈을 사주하여 상소를 올렸다. 그들은 이 상소로 군관들, 정조의 측근들이죠. 정조의 측근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명의록이라고 하는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명선의 상소로 대리청정이 성사되니 흉도들이 크게 분노하였다. 그들은 군관이 서명선의 상소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심상훈을 시켜 군관을 치려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우겸은 이 대리청정이 바로 군관들의 작품이다. 정조의 측근들이 기획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조의 측근들인 군관들부터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군관들 중에서 가장 1호 대상이 됐던 사람이 바로 홍구경이었습니다. 사실 홍구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사실상 정조 즉위의 1등 공신, 정조를 옆에서 가장 충실하게 보좌했던 인물인데요. 이 홍구경의 공로에 대해서 명의록이라는 기록에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조의 좌우가 모두 홍인한 정우겸 사람이었는데 오직 홍구경만이 한마음으로 정조를 보호하여 위태로움 속에서 지켜주고 계략을 피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정조가 주위에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홍구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우겸 세력들은 당연히 이 홍구경부터 제거해야겠다. 이 홍구경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어요. 그래서 명의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흉도들이 그를 가장 미워하여 홍구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책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그를 죽이기 위해 백방으로 모의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정우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먼저 군관을 제거하면 이미 내리신 그러니까 대리청정의 명령이죠. 이 대리청정의 명령을 뒤집을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 라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어요. 한마디로 이 홍구경만 제거하면은 정조는 다시 고리무원이 되고 잘하면 영조가 이미 내렸던 대리청정의 명령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심상훈이라는 사람을 사주해서 정조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가 영조 51년 12월 21일이었어요. 심상훈이 당시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세손에게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 저하께서는 자질이 천부적이고 덕이 날로 새로워지시며 학문은 천고의 세월을 덮고도 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앞에서 지금 정조를 엄청나게 띄우고 있죠. 우리 세손 저하께서는 자질도 훌륭하시고 학문도 뛰어나시고 이렇게 앞에서 정조를 한번 띄우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 본론을 말합니다. 심상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하께서는 이처럼 학문에 부지런하시지만 저하의 사부 중에 존경할 만한 자가 있습니까? 또 저하의 군관들은 모두 정직하고 충성스럽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저하께서는 훌륭하신데 저하 주변에 있는 측근들, 그 군관들이 모두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냐?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군관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저하의 군관들이 겉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으며 망령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입이 무겁고 행동이 신중합니까? 그러니까 정조 앞에서 대놓고 정조의 측근들을 엄청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 군관들이 과연 외부에 온실의 나무를 발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상훈이 말하고 있는 외부에 온실의 나무를 발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이게 어떤 고사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실의 나무라는 고사는 그 한나라 때 공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공광은 한나라 때 유학자로 입이 무겁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손님이 공광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궁궐에 온실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심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광이 그 근무하는 곳이 궁궐 내였는데 손님이 그 궁궐 내부에 있는 나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궁궐에 온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온실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느냐. 근데 손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공광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공광이 거기 어떤 나무가 심어 있는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광이 온실의 나무를 발설하지 않았다. 궁중 내부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심지어 거기 심겨져 있는 나무가 뭔지 그 어떤 정보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심상훈이 했던 이 발언을 살펴보면은 저하의 군관들이 과연 외부에 온실의 나무를 발설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한 것은 정조의 곁에 있는 그 측근들이 외부에 나가서 궁궐 내부의 사정을 막 떠벌리고 다니더라. 그래서 정조가 이 온실의 나무 운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 명의록이라고 하는 기록에서는 심상훈이 이 온실의 나무 운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리청정을 시작한 후 간악한 모의가 더욱 급박해졌고 마침내 심상훈을 불러내어 대리청정을 뒤집고자 하였다. 저들은 영조께서 온실의 나무에 대해 물어보시기만 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조가 나중에 심상훈에게 네가 말한 그 온실의 나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기만 하면은 정조의 측근들을 모두 일망타진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리청정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지만 서명선이 그 상소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민씨가 내부의 정보, 정조의 정보를 서명선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홍구경이 정민씨에게 부탁하여 상소할 사람을 찾도록 했고 정민씨는 은밀히 서명선에게 급히 상소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정우겸이나 심상훈 측의 생각은 영조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서명선의 상소를 부추긴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은 정조의 측근들이고 결국 서명선의 상소는 세손이 주도한 것이다. 영조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기만 하면은 대리청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들의 의도를 정조가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정조가 심상훈의 상소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한 바가 참으로 교묘하고 악독하다. 그의 본심은 길 가는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조는 그 온실의 나무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아, 지금 적들이 서명선 상소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군관들이 안에서의 정보를 바깥의 서명선한테 전달을 해줬다는 거.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온실의 나무 운운한 것이구나. 그러니 참으로 교묘하고 악독하다. 이렇게 정조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정조의 최측근인 홍구경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홍구경이 상황이 이처럼 위태로우니 신들이 성의를 다해서 저하를 도울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 상소가 보통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 홍구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심상훈 상소 이후에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데요. 우선 이 상소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상소의 출처가 어디냐에 대해서 정조가 짐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캐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자신의 고모이자 정우겸의 어머니인 화한옹주를 찾아가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상훈의 흉서가 나온 뒤로 위기가 더 급박해졌다. 내가 심상훈의 뿌리를 캐고자 하여 화환옹주를 찾아가 만났다. 그가 정조가 화환옹주를 찾아간 이유는 이게 분명 정우겸 짓일 것이다. 아마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화환옹주를 찾아갔겠죠. 그래서 정조가 화환옹주를 찾아가는데요. 화한옹주가 정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색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별다른 일은 없고 다만 심상훈이라는 자가 상소를 하나 올렸는데 뜻이 매우 불측합니다. 아까 전에 정조가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화한옹주한테는 그냥 별다른 일은 없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정조가 내심을 숨긴 거죠. 막 동요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의 이 말을 들은 화한옹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상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글을 제법 잘 쓴다고 들었으니 식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심상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한옹주는 그게 무슨 상소인지는 못 봤지만 내가 듣기로 심상훈은 글을 잘 쓴다고 들었다. 식견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어이가 없었겠죠.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니 식견이 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해치려고 합니다. 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이 말을 듣자 화한옹주가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실의 나무와 같은 말들을 보면 나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 심상훈이 올린 상소의 핵심을 알고 있어요. 핵심은 온실의 나무에 있다. 사실 정조의 대리청정이 가능했던 것은 서명선의 상소 덕분인데 이 서명선의 상소는 정조의 측근들이 안에 있는 정보를 밖에 서명선에게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조의 측근들이 온실의 나무에 대해서는 밖에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는데 서명선에게 떠벌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화한옹주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초에 군관이 조심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결국 다 자업자득 아니냐. 결국 군관들이 자초한 일 아니냐. 심상훈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고모는 오히려 정조의 편이 아니라 자기 아들 정우겸의 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리청정이 얼마나 큰 일인데 군관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심상훈의 본심은 군관을 노린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노린 것입니다. 이 심상훈의 본심은 사실 서명선이나 군관을 노린 게 아니라 누구를 노렸다는 거예요? 바로 정조를 노린 거다. 나를 노리려고 한 거구나. 이거를 정조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고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모는 혹시 이 일에 관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한옹주가 당연히 대답을 할 리가 없겠죠. 화한옹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굳이 이 몸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도 모를 것입니다. 화한옹주는 오히려 왜 우리 집안을 의심하냐? 우리 아이가 한 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정조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갔던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화한옹주의 이 말을 들은 정조가 그렇겠군요 하면서 짧게 대답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화한옹주와의 만남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정조도 많이 씁쓸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당시에 심상훈의 상소 말고도 대리청정을 뒤집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시도를 이루려는 핵심은 바로 홍구경을 죽이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명의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홍상간이 대리청정을 뒤집으려 하는 계략을 세우고 여기에 윤야견, 민학열, 이성훈 등이 협조하여 따랐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것은 바로 한 군관을 죽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군관이 바로 홍구경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홍구경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모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당시에 이 계획에 가담했던 윤야견이 증언을 합니다. 윤야견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당시 홍구경을 죽이려고 한 자는 홍상간, 이성훈, 홍찬애이고 민학열, 이경빈도 홍구경이 권력을 농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여기에 가담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홍구경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 독사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자객을 쓰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힌트가 있는데 이 말은 당시에 흉도들이 했다고 하는 말을 정조가 기록한 건데요. 당시 흉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해가 될 것이니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2만 냥을 써서라도 도모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응당 써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홍구경입니다. 그러니까 홍구경을 죽일 수만 있다면 2만 냥을 써도 된다. 2만 냥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써야 된다. 아무래도 자객을 매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암살자를 고용을 해서 홍구경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리청정을 뒤집기 위해서 정조의 측근들, 특히 홍구경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정우겸이 심상훈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봄이 되면 전하의 환우가 나을 것이고 그쯤에 심상훈의 상소를 보여드리면 분명 온실의 나무에 대해 하문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관들이 모두 죄수가 될 것이다. 정조의 측근들이 이 내부의 보안 정보들을 바깥에 있는 서명선에게 발설을 했다. 이렇게 일러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군관들이 모두 줄줄이 잡혀와서 죄수가 될 것이다. 정조의 수족들을 모두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우겸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전하께서 직접 군관들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때 군관들이 입이 10개라도 어찌 변명하겠는가. 서명선의 상소와 승부를 한번 겨뤄볼 만하다. 군관들도 모조리 일망타진 될 것이다. 정우겸이 아주 희망에 차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만 된다면 저 눈에 가시 같았던 군관들도 모두 제거해버리고 저 서명선의 상소와도 우리가 승부를 한번 겨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승부는 우리가 아직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정우겸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럼 다음 3부에서는 과연 정우겸의 이 계획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이 심상훈 상소에 대해서 정조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뒤의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